안녕하세요.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최근 이슈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체크하면서 총 정리를 해보고 대응 전략이나 기타 시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이 되는데 7월달 어떠셨나요? 7월달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7월달 코스피 지수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박스권 또는 우하향 하면서 딱 봐도 지수가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역시 좀 지루했거나 오히려 야금야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코스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하향보다는 좀 더 박스권의 흐름이 좀 강하긴 합니다. 7월달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지수가 이렇게 위아래 흔들지만 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개별주들 그리고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그 흐름 자체가 좀 더 변동성이 커지면서 슈팅에 나오려고 수급이 들어온 척 하다가 빠지고 이런 식의 대응하기 어려운 듯한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온 게 아마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좀 힘들었다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크게 7월달을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를 좀 보였다. 그리고 미국장을 좀 봤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미국장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미국장도 그렇게까지 크게 7월달은 나스닥 7월달만 봐도 이렇게 그냥 비슷합니다. 그죠? 박스권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갖고 전체적인 큰 추세를 봤을 때는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니면 다시 요시 전저점까지 와도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변곡점 위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섣불리 예측을 해서 위다 아래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지수를 보고 대응하는 거는 역시 너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지수는 위아래 다 움직여도 큰 변동성은 그래도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장이 상대적으로 이 정도만 박스권만 움직여줘도 상대적으로 좀 더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8월달은 해볼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최근에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섹터는 명확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 수가 6월달, 5월달 이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그널을 다시 많아지기 전까지는,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종목들이 다시 엄청 많아지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시그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정리 자체가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저에게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수도 충분히 하방으로도 열려 있다 정도, 또는 박스권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들을 뭐였냐 하면은 대부분 대북주, 메타버스, 탄소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강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단 큰 테마가 생기지 않는 한 이런 섹터에서 산발적인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많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난티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그래도 좀 짧게 단기 매매는 좀 아난티 위주로 좀 많이 매매를 했고, 특히 대북주 안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매를 했던 이유가, 일단은 대북주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움직임이 큰 거는 사실이에요. 악재가 나오면은 개파라 크게 하고, 좀만 호재가 나오면은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고, 약간의 그런 정치 테마의 성향과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매를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게, 남북 통신망을 이제 연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연결하자마자 바로 악재가 막 나올 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결하자마자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던가 갑자기 막말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리스크는 그래도 적다고 했고, 막상 그런 게 나와도 그 리스크가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가 말도 안 되는 20% 폭락으로 갈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제 막 연결을 했는데
터질 악재보다는 오히려 복원 이후에 오히려 뭔가라도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뭐 지지율이든 아니면 북한에서도 뭐 민심 달래기든 하여튼 둘 다 상호 이해관계가 좀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액션이 나왔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읽고, 아, 이 사람 그러면은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 심리 때문에 그 전까지 확실하게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하향보다는 우상향할 확률이 높겠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날 첫날에 물론 윗꼬리를 조금 많이 만들긴 했지만 첫날에 거의 5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 단기간으로 그렇게까지 금방 끝날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대북 섹터는 당분간은 조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고점 부근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오히려 이렇게 다시 눌려주면은 더 또 뭐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완전히 이 이슈를 소멸시킬 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갔던 종목들이 일단 저는 아난티를 좀 매매를 많이 했지만 이 외에도 강한 종목들은 많았어요. 뭐 신원이란 종목도 초반에 잠깐 대장 역할을 한 적이 있었고, 일신석재도 마찬가지였죠. 일신석재도 강하게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잠깐 대장 역할을 했었다. 그 외에는 대아TI 종목도 얘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네요. 그래서 얘도 같은 섹터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는 영상회담이나 뭐 기타 등등 뭔가 협력을 할 거다라고 해서 그런 사료주들, 그리고 뭐 곡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조비 같은 종목들이 또 금요일날 크게 슈팅이 나왔었고 20% 올랐죠. 그래서 시간외로는 한 3-4% 좀 빼긴 했는데, 어쨌든 거래대금이 이때 한 1,7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시가총액만큼 들어왔네요. 그리고 같은 섹터로 팜스토리는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이슈도 나왔었는데, 움직임을 보니까 대북주랑도 굉장히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곡물 가격, 대북주 약간 좀 섞어놓은 듯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농도 전고점 아주 조용히 전고점 부근을 이미 살짝 돌파하고, 종가는 좀 빠진 상태지만 그 전고점 부근 다시 재차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급하게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좀 더 눌렸다가 가기를 좀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섹터로는 아시아 종묘도 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고가를 돌파하긴 했네요. 근데 좀 호가창이 조금 너무 비어 보이는 게 있고 시가총액이 너무 적고 해서 잘 좀 손이 안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곡물 관련, 사료 관련은 조비, 팜스토리, 경농, 아시아종묘 이 정도는 일단 체크하고 있고, 일단 대북주는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이 정도만 최근에 좀 수급에 들어왔던 녀석들 위주로만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면 역시 넥스트가 상장을 하면서 따상, 상상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보합 부근에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시간 내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갭 떠서 시작할 텐데, 지금 워낙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무리 갭 떠서 시작을 한들 조금 쉽게 매매를 하기는 너무 어려운 구간이다. 차라리 넥스트가 흔들릴 때 저는 다른 메타버스 테마주들을 좀 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중에 덱스터라는 종목도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왔다가 지금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생각보다 또 강했던 종목이 있었죠. 물론 신규주긴 한데 라이프 시메틱스라고 원격 진료인데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라는 이슈로 약간 테마에 엮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매할 종목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시장 분위기가 별로다 싶으면 원래 또 신규주들도 많이 수급이 들어왔었죠. 제가 저번주에 이야기했던 신규주들 중에 오비고가 굉장히 또 잘 갔었어요. 오비고가 그때 자꾸 여기 전고점을 자꾸 터치를 하는 게 수상하다, 잘하면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고 공부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참고를 하자라고 했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쭉 빼는 거예요. 월요일날 바로. 그래서 조금 무서운데, 근데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든 상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슈팅,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좀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실히 커서 이 종목들은 좀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줄 때는 또 시원하게 가는 게 또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죠. 결국에 전고점을 잘 돌파하는 흐름. 이 종목은 또 메타버스 관련이라서 아마 조금 넥스트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생각보다 좀 혼자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나름 신규주기도 하고 메타버스이기도 하고, 다른 다시 눌려줘도 흐름 보면서 특정 지지대가 또 보여지면은 매매를 또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탄소 중립도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그렇게 강하게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금요일날 강하게 올라갔던 게 캠트로스라는 종목이에요.
얘들 결국에는 탄소 중립 관련주인데 거의 오전에 주도주 비슷하게 플러스 20% 가까이 빡 올라가다가 이 종목이 그렇게까지 또 끼가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윗꼬리가 몸통보다 더 긴 이런 윗꼬리가 긴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다 하면은 그렇게 좋지 못한 양봉일 수 있다 라고 일단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흐름이 바로 이렇게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버틴다 라는 느낌이 주어진다면은 아직 한 번에 끝나진 않겠구나. 일단 탄소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체크를 하면서 일단 섹터를 하나 넣어놓고, 또 왜냐면 요즘에 또 워낙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몇 개 할 게 없어요. 대북, 메타버스, 탄소 중립, 기타 외 몇몇, 뭐 화학이나 2차전지 뭐 이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 테마로 지켜볼 종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잠깐 또 같이 갔던 게 한솔 홈테코도 얘는 오히려 목요일 날 갔었죠. 좀 산발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목요일 날 15%까지 튀었다가 얘도 어떻게 보면 몸통보다 윗꼬리가 좀 더 길면서 투자 심리가 몰리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많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선 이전에도 막 너무 많이 해본 감도 있고 해서 유럽에서 다시 탄소 중립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지는 있다. 투자 심리가 갈 데가 없으면 아마 이쪽으로도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만약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없다 보면 그런 관점에서 아마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녀석들 몇 개 다 정리해 보면은 KC 코트레일, 그리고 그린 케미칼. 그린 케미칼은 상대적으로 관계 별로 없긴 하네요. 그리고 이건 산업도 있습니다. 이건 산업은 탄소 중립 관련도 있지만 또 목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올해 좀 좋을 거다라는 또 레포트도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 올해까지는 약간 중기 투자 그런 개념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또 탄소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은 덩달아 한 번 더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탄소 중립은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주 한번 지난주에 체크했던 거 몇 개 한번 봐보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10만원대는 조금 밸류가 좀 많이 고평가를 준 것 같다라고 저번주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버슈팅을 좀 더 시원하게 주길 바랬어요. 11만원 정도 위에서부터는 숏 포지션을 좀 취해보지 않을까 약간 노리고 있었는데 역시 기다리면은 주질 않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질질질 흐르면서 21선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은 단기 추세는 꺾인 흐름, 그래도 얘도 어느 정도 추세가 조금 빠지다 보면은 단기 반등이나 다시 한번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게임이 얼마나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게임 주주들이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추세가 꺾였고 펄어비스도 이렇게 꺾였죠. 그 이유가 이제 붉은 사막이 어떻게 보면 기대작인데 연기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연기냐? 그게 이제 기한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사실상 나중에 알려주겠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라고 기대를 했는데 내년 초도 힘든 거 아니냐. 너무 길어지면은 기대감이 좀 꺾이기 때문에 중국 판호에 대한 이제 좀 모멘텀이 있다곤 해도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서 일단은 좀 기대감이 많이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7만원, 뭐 6만 5천원 이렇게 갭을 메우는 흐름이라던가 오히려 적당한 가격대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면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붉은 사막이 나오긴 나오니까, 그죠? 내년 아마 하반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년 상반기 내에는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까지 만약에 기대감을 갖고 조금 여유있게 투자를 한다면은 뭐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매수 타이밍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좀 지지가 받는 타이밍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을 여유있게 좀 보면서, 아직 이슈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지켜볼 만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라기보다는 얘도 어떻게 보면은 유니드도 화학주인데 탄소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생겼거든요. 좀 실적 레포트도 좋게 나오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이 아닌데 마치 테마주처럼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이 1조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최근 3일 동안 수, 목, 금 단기 과열 단일가 매매였죠. 단기 과열 걸려서 30분마다 거래가 되는 매매였는데 금요일날 뭐 시장 때문인지 마이너스 3.6% 조정을 받았습니다. 5일선을 깼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5일선 밑에 11선 라인이라던가 이런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더 뭐 좋은 눌림목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체크를 하고, 상신 EDP
상신 ETP라는 종목도 자 21선을 깼어요. 21선 깨고 지금 여기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 나름대로 전고점 부근 나름대로 지지대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21선, 61선 그 정도 요 중간 정도 라인 한 16,000원에서 16,500원 요거 라인은 요런 가격대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스윙 투자에 대한 전략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이 테슬라 관련주죠. 전통적으로 테슬라 관련주인데 최근에 나름대로 좀 거래 대금이 들어왔어요. 이날 목요일날 2천억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좀 테슬라가 실적이 중국향 매출이 잘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에서도 테슬라 차트가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서 명신산업도 그냥 테슬라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준봉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을 만들어 준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 나왔고 밑꼬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얘도 일단 하루 정도는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전고점 부근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또 테슬라에 대해서도 눈치를 봐야 되는 좀 그런 피곤한 매매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은 들어왔으니까 이후에 흐름도 한번 체크하는 거까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종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번 주는 많이 그렇게 볼 게 딱히 없죠. 뭐 대북주나 메타버스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긴 해요. 시장에서 확실히 매매할 게 많이 있진 않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들, 단기 매매든 스윙이든 하고 싶은 종목들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내가 매매 거래 대금이 약정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를 했거나 오히려 증가를 했다면 내가 지금 엄청나게 내동 매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최근 시장에서는 적어도 7월달 말 정도에 대해서 한 1, 2주 정도 그 정도 기간에서는 오히려 매매 횟수나 거래 대금이 줄었어야 결과가 이번 7월 달에 대한 수익이나 매매 성과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매 횟수를 늘렸으면 늘릴수록 오히려 좀 헤매거나 내동 매매로 먹은 거 다 뱉어낼 확률이 높은 시장이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달도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분위기로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섹터와 테마들, 개별주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부지런하게 체크하고 공부하면서 대응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무리 조금 힘드시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내가 뭘 놓쳤는지, 뭘 실수했고 어떤 내동매매를 했는지 복기를 하시면서 또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8월달에 계속 이어서 분위기를 이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7월달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8월달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해볼까. 너무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너무 파이팅이 넘쳐도 안 돼요. 약간 항상 차분한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8월달 시작이야 나 뭐라도 막 보여주겠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꼬일 확률이 높고 차분하게 기회가 오는 것들 내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는 녀석들만 있다면은 침착하게 잘 공략을 해야지. 약간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그냥 차분하게 시장을 맞이하면은 그게 길게 봤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8월달도 잘 대응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